여전히 분위기가 싸늘합니다. 양쪽 지수 봅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종가와 거의 유사한 수준인데요. 오늘은 많이 하락하진 않습니다. 0.18% 하락으로 2,522선 구간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등의 디데이는 아니었네요. 오늘 이렇게 밀리면서 끝나면 닷새 연속된 하락입니다. 다만 아직 이동평균상으로는 121선까지는 좀 거리가 있고요. 오늘 장에 일단은 이 정도 수준이면 데드크로스는 만들어진 모습으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문제는 코스닥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도 코스닥이 가파르게 밀렸는데 목요일이었죠. 목요일날 가파르게 밀리고 금요일 브레이크 못 잡고 오늘장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87% 하락, 860선 이탈이고요. 859.75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60일 이동평균선 코스닥 이탈하면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오늘 종목의 변화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죠. 지수는 물론 여전히 밀리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를 안 하셨겠지만 종목에 대한 키워드가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일단은 반도체가 확실하게 꺾였고요. 그동안에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던 몇몇 종목군들, 엔터도 그렇고 잘 나가던 종목군들 쪽으로 차익 매물이 강하게 쏟아졌고, 반면 빈자리를 채워준 쪽은 이 유럽에서 호재성 뉴스가 들려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또 장기 소외됐던 제약바이오 몇몇, 그리고 보험 섹터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몇몇 종목군들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쪽 확실히 꺾여 있고, 2차전지 쪽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2%대 크게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 현대차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죠. 0.7% 정도 플러스권이고, 오늘 2차전지 관련돼서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에코프로가 과연 종가상으로 100만 원에 안착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종가상으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에코프로 현재 호가는 1.63% 하락하면서 96만 4천 원에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장중한 때는 101만 5천 원, 장 초반에 터치는 나왔었는데 일단은 오늘 안착의 디데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쪽으로는 한 2% 정도 플러스권 집계되고 있고요. 오늘장 전기차 내에서도 특징적인 종목군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비 관련해서 급등이 나왔다는 건데, 보시면은 PNT가 11% 정도의 오름세고요. 필옵틱스 8%대, 그리고 하나기술도 두 자릿수대 14%나 급등을 하면서 2차전지 장비 쪽은 확실히 좀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다는 점 특징으로 보이고요. 동박이 안 좋습니다. SKC,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가 3에서 5% 정도 밀려 내려가면서 2차전지 관련주 가운데서도 희비가 엇갈립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 상당히 강하죠. 지금 삼부통건이 26% 정도 급등이고요. 유시는 상한가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남광토건이라든지 삼부토건 이런 종목군들도 오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월 10일 월요일이었고요. 국내 증시 마무리됐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나서 하락의 고리가 끊어지길, 자연스럽게 끊어지길 바랬었는데 이 부분이 또 반영이 되지가 않았죠. 오늘장도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미리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놓으신 분들은 괜찮으시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의 소나기를 피해가시기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시아 증시 흐름 전반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를 누르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또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미국의 FOMC, 금리 인상과 관련된 우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지 아시아 증시도 거기에는 동일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부터 볼게요. 일본 증시 하락세 오늘 장중 내내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직전 저점 이탈이 지금 나오는 모습입니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M자죠. 그러니까 두 번의 큰 봉우리를 만들면서 기술주 얘기하시는 분들,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은 헤드앤숄더라고 얘기를 하던데, 일단 차트 모양이 이렇게 점점 만들어집니다. 직전 저점이 지난 6월 말쯤에 형성됐던 라인인데 이쪽도 이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엔저 효과로 인해서 가파른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던 일본 증시, 추세적으로는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오늘 0.61% 밀렸습니다. 32,189.73엔대 거래 마쳤고요. 다음으로는 중국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현재 상해 종합지수도 플러스권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이 오르지는 않아도 중국은 우리나라 증시, 일본 증시와는 약간의 괴리가 있습니다. 상해 종합은 3,200선 회복해서요. 오늘 대체적으로는 강보합권 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고 그리고 심천 쪽도 0.47%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국 내부적으로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나왔는데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일단은 제자리 걸음 움직임을 나타냈다. 그래서 물가가 하락하고 경기 활동이 좀 침체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국 증시가 좋은 이유는요. 그동안에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기술주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 계속 벌금을 부과하면서 때리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도 좀 내성이 생기는 건지 오늘 홍콩 증시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이 중국 증시 내에서도 기술주들이 어느 정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종합권 증시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잠잠했습니다. 증시 이렇게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고 원달러 환율도 재차 급등하면 어떡하지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요. 급등은 아니고 후반에 살짝 상승으로 돌려놨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종가는 1원 50전 상승하면서 1,306원 5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많이 오르는 수준은 아니지만 오전장 마이너스권 기록하다가 오후장에 상승으로 돌아섰다는 점은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환율 동향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장중에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상승으로 가나 싶었습니다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자, 후반 들어서 상당히 아쉬운 모습 나타났죠. 외국인 기관 모두 좀 팔았고요. 거래소와 코스닥이 모두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월요일장의 마감 시황을 정리해드리죠. 자, 월요일장 마감 시황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닷새째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 0.24% 밀렸고요. 포인트로는 6포인트가 빠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2,520.7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분봉통에서 장중 움직임 보시면요. 다소 들쭉날쭉한 흐름이었죠. 10시 반까지 2,54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서더니 그 뒤로는 상승폭을 다시 뺐고요. 오후장 들어서 2시쯤에 다시 고점 부근까지 다가섰다가 후반에 또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결국은 하락 전환이 됐고요. 장중 저점 부근까지 다가서면서 속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수급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1,500억 원 이상, 기관은 거의 2,0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개인은 홀로 사들였습니다. 개인은 3,100억 원 이상 순매수세 확인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보겠습니다. 상승과 하락 업종 수가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자, 먼저 등락률 상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부터 보실 텐데 두 업종의 상승 탄력이 유난히 돋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자, 먼저 보험과 업종과 건설 업종 두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가장 크게 올랐던 거 보험이었죠. 거의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일제히 강세를 보여주면서 보험업종 솟구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특징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건설업종, 여기도 오늘 이 대우건설의 호실적 기대감에 따른 강세, 그리고 또 우크라 재건주들의 영향 등 상승 에너지를 잔뜩 받으면서 업종 지수를 크게 올렸습니다. 건설업종도 4%가 넘게 큰 상승 탄력을 보여줬고요. 그 뒤로 금융이 1.57%, 기계가 1.24%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 그리고 통신도 0.43%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등락률 하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반도체부터 2차전지 배터리 셀업체들까지 다 밀렸으니까요. 전기전자 업종 휘청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기전자 1%가 넘게 하락 마감이 됐죠. 자, 그리고 의료정밀과 의약품 이렇게 나란히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의료정밀이 0.94%, 의약품 업종도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가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서비스와 제조가 0.6% 안팎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보시죠. 우선 삼성전자 증권가에서는 바닥은 지났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중에 다시 7만 원대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그런데 거기서 또 내려왔습니다. 하락 마감되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요. 전장 대비 0.57% 밀렸고요. 69,500원, 역시나 7만 원대는 회복해주지 못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밀렸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다 4거래일 연속해서 내려오면서 거래를 마쳤죠.
SK하이닉스 오늘은 1.34% 빠졌고요. 11만 3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도 함께 밀리는 흐름이었죠.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 삼성 SDI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들 모두 밀렸습니다. 그중에는 LG화학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는 흐름이었는데 종가 확인해 보시죠. LG에너지솔루션은 2%가 넘게 밀렸습니다. 장 막판에 낙폭이 더 커졌고요. 삼성 SDI도 거의 2% 가까이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죠. 상대적으로 LG화학은 양봉 기록되면서 0.3% 밀렸고요. 종가는 65만 4천 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포스코 그룹주들은 오늘 그래도 시장 대비 괜찮았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지만 포스코 퓨처엠이 좀 강했죠. 오늘 장중에는 무려 42만 원까지 터치하고 왔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오늘 종가상으로도 2.38% 상승이었죠. 40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치는 흐름이었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0.75%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40만 원은 조금 못 미쳤죠. 아무래도 포스코 홀딩스의 2차 전지 리사이클링 공장을 준공한다는 소식, 여기서 생산한 금속이 퓨처엠의 양극재 공장에 공급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이 긍정적으로 풀이된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유난히 빨간불 들어오면서 강세 마감이 됐다는 점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밖에는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선방해주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변동폭은 크지가 않았죠. 현대차와 기아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0.7% 올렸고요. 기아는 반대로 0.4% 소폭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아래쪽에 현대 모비스 확인해 보시면 모비스는 정확히 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23만 2,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와 폴란드 순방 일정을 앞두고서 지난주에 강하게 올라섰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인데요. 오늘도 강세 그 기록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다각적인 지원 조치를 하겠다 이런 발언이 부각되면서 오늘자 우크라 재건주들 일제히 강세 마감이 됐죠.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삼부토건이었습니다. 딱 2달 전에 주가가 1,000원 수준이었던 흐름이었는데요. 오늘은 5,000원까지 찍고 왔습니다. 삼부토건 보시면 오늘 종가상으로도 26% 올렸죠. 거의 5,000원 가까이 올라서면서 4,94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이 밖에도 삼부토건의 급등세에 따른 영향으로 남광토건이나 범양건영 아니면 일성건설 같이 이렇게 중소형 건설 관련들의 강세가 일제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남광토건이 10% 올리면서 만원대 위로 올라섰고요. 범양건영과 일성건설 나란히 6%대 올라섰습니다. 자, 그리고 다스코나 웰바이오텍 그리고 이 도화 엔지니어링 이렇게 기존의 대표적인 재건주들 강한 모습 오늘자 계속 이어지는 흐름 확인이 됐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급등 흐름은 더 강하게 나타났죠. DYD나 유신 같은 종목 꽤 크게 올랐습니다. DYD가 거의 20% 쏘아 올리면서 1,746원까지 올라섰고 유신은 결국은 상한가까지 도달했습니다. 유신은 종가는 41,85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중소형 건설 중에서 코스닥의 신원종합개발, 여기서는 오늘 서울 강남권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라 불리는 곳에 건축 허가 소식까지 함께하면서 이쪽 크게 올랐죠. 신원종합개발도 21%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우린 PTS라든지 아니면 히림 같은 종목 오늘장 강세 마감이 됐죠. 우린 PTS가 5% 올렸고요. 히림이 거의 10% 가까이 올리면서 8,59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조금 더 도드라진 섹터가 오늘 보험주들이었습니다. 보험주들도 특징주로 한번 묶어봤는데요. 지급 여력 비율이라고 있죠. 보험사가 이 계약자에게 이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느냐 이건데 이 보험회사들의 경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새 지급 여력 제도를 적용을 하게 됐는데요. 자, 이후에 국내 보험사들의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보험주들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여줬죠. 일단 삼성생명과 화재가 나란히 5% 안팎의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생명은 6% 넘게 올랐고요. 화재도 거의 5% 가까이 올랐죠. 그리고 DB손해보험도 5% 넘게 상승해주면서 75,9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 현대해상과 한화생명 그리고 하나손해보험 같이 이런 보험주들 일제히 2에서 3% 가까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사흘 연속해서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는 데는 확인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 보시면요. 전장 대비 하락 마감이 됐죠. 0.8%가 밀렸습니다. 포인트로는 7포인트 가까이 빼는 흐름이었고요. 오늘 종가는 860.35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확인해 보시면 거래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이다 싶었죠. 장 초반만 살짝 흔들리고서 2시 무렵까지는 조금씩 계속 그래도 올라간다 싶었습니다만 장 후반에 급작스럽게 좀 밀렸습니다. 점차 낙폭을 계속해서 키우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 결국은 저점 부분까지 내려오면서 그대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수급도 확인해 보시면요. 여기도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좀 팔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1,0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 그리고 기관은 1,5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가 기록이 됐고요. 여기서도 역시나 개인만이 홀로 사들이는 흐름이었죠. 개인이 2,2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도 역시 화제였죠. 에코프로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 원 고지를 뚫어내면서 황제주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오늘 장중에는 더 큰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활약상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장 막판에 급작스럽게 좀 내려가는 흐름이 확인이 된 겁니다. 에코프로 BM 여기 올랐습니다만 상승 탄력이 조금 줄어들면서 거래를 마쳤죠. 1.79% 상승으로 28만 5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에코프로는 하락으로 돌렸습니다. 1.53% 내려가면서 오늘장 종가는 96만 5천 원에서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 밖에 LNF 하락 마감됐습니다. 1%대 내리면서 23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포스코 DX가 상당히 좀 많이 밀렸습니다. 시총 상위에서는 가장 크게 밀려 내려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장 종가 보시면 6%가 넘게 내렸죠. 15,900원, 16,000원대 아래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WCP도 하락으로 장을 마치는 흐름이었습니다. 종가 보시면 2% 넘게 내렸죠. 68,90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로 1에서 2%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가운데 바이오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나마 좀 낮습니다. 오늘장 종가 보시면 보합권 수준에서 장을 마치는 흐름이었죠. 위쪽에 올라가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정확히 보합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61,500원에서 밀리지 않은 채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바이오 쪽에서 내려가는 건 케어젠 보시죠. 케어젠의 낙폭이 조금 더 뚜렷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케어젠은 전장 대비 거의 4%가 밀리면서 22만 9,500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 밖에 엔터주 가운데서 SM 좀 보겠습니다. SM은 그래도 시총 상위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는 몇 안 되는 종목이었죠. 빨간불 켜면서 장을 마치게 됐는데요. SM 1% 올랐습니다. 10만 6,6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메타의 새로운 SNS, 스레드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사흘 만에 가입자 1억 명 소식을 전했는데요. 전일 강세 종목들 뿐만 아니고요. 오늘장에서는 메타 관련된 이력이 있는 종목들 여기저기 찾아 나서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거래일도 상한가 기록했던 이 YG버즈부터 확인해 보시죠. 시작부터 상한가 꽂히는 흐름이었고요.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2,175원에 장을 마치는 흐름이었고 최대 주주인 한국정보인증도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만 음봉 기록됐죠. 5%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D도 오늘장 상한가 기록되면서 YG버즈와 함께 가장 돋보이는 흐름이었습니다. 역시 이 종목도 끝까지 상한가 풀리지 않았고요. 종가는 8,64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거래일에 강했던 모비데이즈 그리고 FSN, 비트라인까지 장 초반 급등세 기록됐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좀 아쉬운 흐름이었죠. 모비데이즈 10%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만 FSN은 상승폭 거의 다 반납이 됐고 비트라인은 오히려 하락까지 돌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오늘장 관련주로 엮였던 종목들, 새로운 종목들이 있습니다. 솔트룩스 9% 올렸고요. 커넥트웨이브 6% 상승 마감입니다. NHN벅스와 인포뱅크, 인크로스부터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오늘장에 메타 관련된 이력이 다 부각되면서 사실 장중에 10에서 20%대 급등하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만 역시나 이쪽도 윗꼬리를 길게 달았죠. 상승폭을 대거 반납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역시 시장에서는 빠질 수가 없는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도 좀 모아봤는데요. 여전히 소재 관련된 종목들, 강세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만 오늘은 특히 장비주들의 활약이 돋보였죠. 아무래도 언론 보도에서도 나오다시피 북미발 배터리 장비 발주가 3분기부터는 본격화된다는 것. 자, 그래서 국내 장비업계는 수주 릴레이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소재 관련된 종목들 먼저 보실까요? 사마알미늄부터 TCC 스틸, 애경케미칼과 금양, 다이나믹 디자인까지 이렇게 최근 들어서 강세를 이어갔던 소재 관련된 종목들 오늘도 강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보다 더 강한 게 장비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승 탄력이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스닥에서 오늘 하나기술과 PNT 같은 종목이 아주 급등세였죠. 하나기술은 13%대 들어 올리면서 11만 1,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상승 탄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장 PNT가 또 돋보였죠. 12%대 유난히 급등하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63,400원까지 솟구쳤고 이 밖에 TSI와 필옵틱스가 나란히 8% 넘게 급등했고요. 그리고 HYTC 같은 종목도 6%대 뚜렷하게 올리면서 만원대 위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